그리고 작년 이맘때의 월가의 올해말 S&P 500 지수 전망치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4,667인데요. 올 한 해 동안 26%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작년 월가 주요 투자 은행들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4,400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4일 연속 상승하던 미국 증시는 드디어 한번 눌림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좀 살펴볼 뉴스들이 많습니다. 뉴스들 중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12월 9일 루머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6%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제 이런 좋은 뉴스는 테이퍼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되는 CPI는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오늘 발표될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고 시장의 쇼크로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 대형 투자 은행들의 내년 S&P 500 전망이 나왔는데요.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최근 영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계속 오미크론의 현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다음으로 헝다그룹이 제한 디폴트 그룹으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QLD와 SSO의 웅덩이 매매법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 매수 타이밍과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같이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4일 만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우려가 재부상한 데 따른 압박을 받았는데 예상 외로 경기 민감주보다 기술 성장주의 낙폭이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되지 않고 현재 시장은 테이퍼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와 긴축 두려움으로 인한 매도세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4일 동안 상승해 주었던 미국 주식입니다.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하고 조금 쉬어갈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일단 전염성이 델타 변이보다 크다는 건데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엄청난 확산 속도를 막기 위해 만약 이동 제한 조치가 된다면 경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다우는 보합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7%로 큰 하락을 보였고 S&P 500은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의 약세가 보일 텐데요.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와 AMD가 큰 하락을 보였고 12월 9일 루머로 인해 기대감이 있던 테슬라는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현재 숨고르기 상태입니다. 1.49에 위치해 있는데 언제든 급등할 수 있기에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3입니다. 우리의 QLD와 SSO는 21선에 위치해 있는데 공포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1년 전에는 80의 극심한 탐욕으로 산타랠리였는 듯 보이는데요. 역시 예측은 무의미한 듯 하다는 게 우리 모두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오는 15일 FOMC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연준의 긴축 경로를 가늠할 근거로 작용할 텐데요. 어제 이 부분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나올 CPI에 대해 발표 전에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높게 나올 걸 알고 보험을 들어놓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불안합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내일 우리는 전문가들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받게 된다라며 다행히도 자료가 수집된 이후 수주간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자료 수집 이후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미리 우리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오늘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얼마나 쇼크를 받을지 그리고 다시 2차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건지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현재 노동시장이 꾸준히 회복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뉴스는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이유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급감의 이유로 계절 조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노동부는 이 수치에 대해 현재 별다른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소식입니다. 영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이날 확진자는 249명으로 전일 131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다는데요. 하루 만에 영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전파력은 더 빠를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는 800명 확진이지만 현재 실제 감염자는 10,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100만 명까지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은 델타 변이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니시우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더 크게 전염되며 자연적으로나 백신을 통해 형성된 면역을 더 많이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증 환자의 비중이 더 작더라도 결국 더 높은 전염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제발 증세가 약해서 통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지겨운 헝다 소식입니다. 헝다 그룹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헝다가 970억 원의 채권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채권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인데요. 헝다는 지난 6일까지 지급했어야 할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졌었는데 공식적인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이번에 피치가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로 분류하면서 헝다의 디폴트는 공식화됐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월가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 S&P 500 전망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인데도 각각 바라보는 전망이 다른데요. 내년 이 시기에 과연 어느 기업이 맞추었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5,200포인트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0으로 가장 안 좋은 전망을 했는데요. 큰 틀로 나누면 내년 S&P 500이 5,000포인트 이상 전망하는 투자은행들은 8개 투자은행 중 5개였고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00포인트 이하를 전망했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과연 어느 투자은행이 가장 근접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의 월가의 올해말 S&P 500 지수 전망치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4,667인데요. 올 한 해 동안 26%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작년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4,4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게 전망한 포인트는 3,800포인트고요. 월가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측은 재미로 하는 거고 결국 대응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고 팔고 해봤자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서 적립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매번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이죠. 내년엔 또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이 있는데 떨어질지 올해처럼 잘 상승해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현재 매수와 다음 매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어제를 마지막으로 QLD 2차 매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가가 만약 60일선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2차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주가가 만약 60일선까지 안 오고 올라가면 계속 관망하면 됩니다. 현재 QLD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21선 위로 캔들이 상승해주면 1차 매수를 기다리면 되고 지금 여기서 상승 못하고 하락해서 61선에 닿으면 2차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략 현재 QLD 2차 매수 시작할 가격은 82.6달러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S&P 500 이번 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며칠 전 2차 매수가 끝났고 현재 차트를 보면 캔들이 초록색 21선에 닿지 않고 위에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O는 1차 매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 오늘 프리장 시작과 동시에 1차 매수 비중 SSO에 투자할 예수금의 10%를
139.7달러의 지정가로 걸어둘 예정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인데요. 라이토님께서 투자하는 종목이 60일선에 닿아서 현금의 50%로 분할 매수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다시 증시가 회복되었다가 60일선으로 다시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 9월과 12월의 조정장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3개월 정도 지속된 고통스럽고 지루한 조정장이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고 원칙대로 5일간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3차 매수 타이밍까지 가지 않고 올라가 주죠. 저 구간은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주가가 61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며 살짝 61선에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2차 매수 타이밍으로 2차 매수 그대로 내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5일 동안 그대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해주나 싶더니 전 고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60일선에 다시 닿게 됩니다. 2차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5일 동안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1선 3차 매수 타이밍이 왔고 바로 원칙대로 3차 매수 타이밍에 저렇게 주가가 다음날부터 말도 안 되는 급상승을 보여줘도 원칙대로 5일 동안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하락이 나오며 딱 60일선에 터치해줍니다. 2차 매수 타이밍으로 5일 동안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조정장에 그냥 원칙대로 매수를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지루한 조정장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던 지구가 망할 것 같던 그리고 미국 주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조정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장으로 바뀝니다. QLD 일봉을 쭉 길게 늘렸는데요. 화면의 빨간 동그라미가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조정장입니다. 저때 2차 매수 타이밍 4번과 3차 매수 타이밍 1번이 왔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정장은 끝나고 계좌 상승을 즐기는 5줄 구간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그 돈을 계좌에 적립하는 겁니다. 열심히 저때 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던 조정장은 길게 15년 차트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기 살짝 파여있는 구간이 우리가 죽을 것 같던 고통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루하루를 저 차트 안에서 살면 정말 고통스럽고 폭락장이 시작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악 물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고요. 짧게는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조정장이 매년 몇 번씩 찾아오고 10년 중 1년에서 3년 정도는 미국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해입니다. 그때 이악 물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야 오를 땐 즐기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경제적 자유 혹은 목표 수익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하는 투자자가 되어 함께 힘이 돼주며 10년을 버티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이번 주 마지막 평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